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과연 그 끝이 어디일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이 올라가는 가격, 과연 그 끝은 있을까 싶지만 만약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로 붕괴가 된다면 제2의 IMF 사태를 걱정해야 될 만큼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거나 또는 붕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당연코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보증금 또한 상승을 하고 보증금 상승에 임차인들이 금원을 마련할 수가 없기에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된 정책은 폐기를 하고 어떠한 정책이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 부동산 중개 책임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지랖 넓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 부동산 버블 등 영상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지급을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명도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지급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 또는 폭락함으로써 발생되는 깡통 부동산, 깡통 전세, 깡통이라는 단어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즉 임차인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꼭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영상과 관련 없을 수도 있는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 등을 활용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하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너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특약사항 등을 작성한다면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길라잡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깡통주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유무를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및 임대차 계약 길라잡이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목적물 부동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및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를 하고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공평의 관념과 신의 측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그 이행에 있어서 권력 관계를 인정하여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해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동시 이행 관계는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갭투자로 500여 채 임대, 전세금 사기 관련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안 돌려줘 피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즉,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정까지 봐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 중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 중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매가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 질문글 내용 중 첫 번째, 임대인 및 중개인, 중개협회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략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본인 과실이 있나요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을 달라는 소송은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 또는 중개협회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과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과실과 관련한 영상은 추후 주제를 달리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본인 과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다른 수많은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만으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없거나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및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차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가압류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깡통주택인 경우 또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 이외의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등기분 등본에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별도의 집행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설정만으로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 신청은 불가능하고 집행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첫 번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두 번째, 해당 부동산이 깡통주택인 경우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상당수의 부동산은 깡통주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한 부동산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신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그 요건 사실로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사실, 두 번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세 번째,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임대차 종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2021년 8월 30일까지인데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한 생각 없이 2021년 9월 1일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1년 8월 31일까지이므로 임차인은 최소한 2021년 6월 29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가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식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식적 갱신 상태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묵식적 갱신 상태에서는 다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거나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명도를 하고 명도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자금 대출 사실을 알리고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대출 이자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많은 사건 중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고민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또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존 임대인보다 새로운 임대인이 경제적 능력이 좋다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추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제2탄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채동 산압류,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 채무 불이행자, 등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나 빌려준 돈, 공사대금, 물품 대금과 같은 각종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나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못 받은 돈, 돌려받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채무자가 현재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한 재산 또는 증여한 재산, 제3자로 명의 신탁한 재산 등을 찾을 수 있다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집니다.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 보증금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는 임차인보다 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자들이 많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는 무잉여로 인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전 권리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 실익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임대인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압류는 은행 압류, 유채동사 압류, 보증금 압류, 급여 압류, 재판상 채권 압류, 채무 불이행자 등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 파악이 우선시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강제경매 및 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정보사 등을 통하여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곳이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받지 못하여 불법 채권 추심 쪽으로 생각하시는 채권자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적으로 해서 돈을 받고 싶어하는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손해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였습니다.